많은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벌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이런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 조작을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어제 고발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TF 꾸리기로 했죠. 이 상황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드시는지 오늘은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쇼미더뉴스는 말 바뀐 김성태입니다. 네, 태국에서 온 그 김성태, 네, 쌍방울 전 회장이죠. 쌍방울 회장. 예.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면 한 30억 이상인데 네네. 건넸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이름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그랬었죠.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이 국내 이제 입국을 했을 때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수원지검에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김성태 회장이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은 김성태 회장도 슬쩍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 이런 진술이 새롭게 나왔다는 거고 이 그 300만 달러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였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성사를 위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 요지입니다. 이 경기도가 지난 2018년부터 이제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했는데 북한에서 쌍방울에 이 경기도 대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여기에 이제 김성태 회장이 응했다라는 건데요. 이후에 경기도가 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발표하면서 이 도지사의 연내 방북 가능성을 밝힌 바가 있고 또 이듬해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북측에 보냈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 요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쌍방울 측에 이 3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방북을 할 때 퍼레이드 같은 좀 이벤트를 하는 명목을 댔다고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언론의 이제 보도라고는 합니다만 결국에 수사했던 검사가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기자한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기자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김성태 이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했다는 진술도 또 기사에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기존의 주장과 다른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는 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에서 전화번호조차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누군가가 이제 바꿔준 것인데 이 관련된 진술 내용이 뭐냐면 2019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뭐 슬쩍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뭐 술자리에서 누군가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을 바꿔줬던 것 정도는 기억이 난다. 예. 이 내용이 뭐냐면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술자리였는데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경기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바꿔줬다. 그리고 뭐 관련된 이 사진도 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검찰이 쌍방울 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말이죠. 예, 뭐 통화를 하고 뭐 이런 걸로 바로 이걸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혐의가 연결로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건 기존의 혐의가 바로 쌍방울 변호사비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변호사비 대납이거든요. 이게 뭐 전환사채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급여 형태로 지급이 됐든 사실은 밝혀져야 될.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없는 거죠. 그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있다면요. 네. 그 얘기는 없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 FC 이른바 이제 제3자 그 뇌물수수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 이제 돈을 건넨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북한에 가서 뭐 퍼레이드도 하고 또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정치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 거라면 이것도 또 제3자 뇌물죄로 걸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퍼레이드라는 보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가면은 이 퍼레이드도 하고 뭐 헬리콥터도 띄우고 뭐 그래야 한다. 뭐 그거를 위해서 이제 돈을 먼저 달라고 했다 이건데 사실 2019년 11월이면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이 됐을 그렇죠. 때 이후
입구거든요. 그래서 좀 십정상 대통령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하는데 북한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퍼레이드 마음대로 평양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북한이 퍼레이드까지 준비를 했을까 좀 이런 그러니까 의문도 나오고 납득이 안 가는 있습니다. 것이 뭐 북한에서도 경제 협력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뭐 합법적으로 방문했다면 그 관련된 북한에서의 비용은 북한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행사를 북한에서 기획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 북한 보위성 소속의 리 호남을 뭐 만난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오면 이 벤츠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라는 그러면 이야기. 검찰이 그 북쪽 관계자 어떻게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소환 같은 걸 못 하나요? 못하죠. 불가능한 거죠. 아, 불가능합니까? 예, 예. 네. 자, 유동규 씨의 주장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배 수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가 핵심일 텐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아주 최근에 나온 내용은 하천대유의 대표인 이성문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사전 연습했다.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상 기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전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과 관련된 뭐 300만 달러 이야기, 이거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요 얘기를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신작 소설? 네네,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종전의 검찰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도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쏟아냈는데요. 검찰이 물증도 없이 지금 진술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 이 검찰 독재 정권 오욕의 역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했고요. 검찰 개혁 후속 논의도 고삐를 죄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추가 주가 조작을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어제 고발했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TF 꾸리기로 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5글자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고 계십니다. 나 빼고 공정. 나 빼고 공정. 여기서 나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 다 아실 거예요. 법 앞에 평등.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네. 된다. 예. 너무 늦었어. 빨리 수사해. 특검 가자고. 물귀신 작전. 야, 쇼 재밌다. 청취자분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예, 5글자 다섯 글자로 어떻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네. 그 라임에 맞추셔가지고 이게 5글자 압축하기가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예.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물러선 유승민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이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네, 오늘 오전에 아무 의미 SNS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장고 끝에 불출마를 결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고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했고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목되는 부분은 이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점이고요. 네. 또 뭐 새로운 길이라든지 이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뭐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이 사안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예. 옛날 개그 콘서트에서 정상훈 기자 그런 거 있었죠. 아무 의미 없어 막 그렇게. 쇠고기 먹으면 뭐하노? 네. 예? 그런 얘기하다가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맞죠, 제 유행어가 기억이. 있었죠. 예, 네, 맞아요. 자, 때라는 거는 언제를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새로운 길은 또 뭘까요? 여기서 때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의도를 관철시킬 수 없는 때다. 그렇다면 새로운 길은 언제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시점 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가 윤핵 간의 이 갈등과 충돌로 거의 이 능력 자체를 당의 기능 자체가 상실될 때
네. 늘 아마 그제서야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찾을 때 새로운 길 그렇지. 이렇게 보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때라는 건 이제 타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벗기는 때 아니죠. 베끼는 때.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때 얘기하면은 네. 중국 역사에서 때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강태공이잖아요. 아,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죠. 왜 양귀비예요? 왜. 강태공이 때를 기다리라고 낚시질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몸의 때를 말했죠. 네. 네. 자, 저 진행을 좀 하게 협조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자, 정상근 기자, 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그야말로 이 양파전으로 완전히 굳힌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후보자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사실상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당 대표 선거에서 예비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요. 총 4명의 이 대표 후보 경선 진출자를 이제 컷오프를 통해서 가리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컷오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컷오프는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에서 3일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5일 날 자격 심사를 거쳐서 아마 이제 다음 달 10일 정도에 총 4명이 다음 이제 달 출연일 것으로 10일이면 보입니다. 이제 한 열흘 정확한 남았죠.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치면 다음 예. 주 금요일이네, 그죠? 네네. 컷오프 4명 다 만들어질 때가 네, 그 뭐 4명 갖고 이제 앞으로 3월 8일까지 간다 이런 얘기고 뭐 그중에서 그렇습니다. 한 명을 뽑겠다는 네. 건데 배 수장님. 예.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예. 양파전인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RN서치가 아시아 투데이 의뢰로 지난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봤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39.8%, 네. 김기현 의원이 36.5%입니다. 한 3% 포인트. 예,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가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들이 대체적으로 안철수 의원 쪽으로 옮겨갔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한 거는 포함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초박빙 네. 말 그대로 아니냐 김이냐 김장이냐 또 아니냐 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과반을 넘긴 후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결선까지 갈 것 같습니다. 4명 정도가 이제 이 본선에 올라간다 그러면 예. 컷오프를 넘어선다면 여기에는 이제 황교안, 윤상현 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대체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 전 총리에 대한 지지층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한 자릿수든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은 아주 박빙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근데 보여지죠. 어때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불출마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불출마했단 말이에요. 네. 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 차원으로 보자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사실 글쎄요, 그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좀 아무래도 이제 그 박빙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가야 이제 흥행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론조사들 봐도 50%를 넘지를 않았으니까 현재 스코어는. 그런데 이제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되면은 이 두 후보 중에 한 명은 50%를 넘게 될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가게 되고 그렇게 예. 되면 좀 흥행에는 좀 흥행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아닌가. 정성이 제가 대수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당원 투표거든요. 그러면은 또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느 한쪽으로 또 기울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한 달 이상 네. 남짓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겠어요.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흥행에도 결선까지 갈 줄 알았는데 점점점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근데 안철수, 김기현 두 의원 간의 갈등 있잖아요. 요거는 점점 깊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네. 두 후보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상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공천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두 후보가 똑같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안철수 후보는 이 김기현 후보가 이제 다음 총선에서 그 영남에서 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 전멸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반면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 주자인 만큼 이 대권 주자의 사적인 욕심으로 공천을 단행을 하면 이제 공천 파동이 일어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이제 후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영남권의 자민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간에 예의를 그나마 지키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뭐 이전 투구가 그렇죠.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2월 1일이고 예. 그야말로 뭐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된 건데 네. 내일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요. 자, 오늘 대통령실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고발했고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TF 꾸리기로 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5글자입니다. 올 것이 왔네. 공과 사 구분 소설 대 실화. 어떻게 할래? 괄호 열고 닫고 정권 바뀌면.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싹 다 가버려. 징하다 징해. 세 번째 쇼미더뉴스요. 네, 이어지는 작전주 논란입니다. 네, 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야권 정치인 고발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 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이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라는 이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했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이것은 악의적이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몇 번째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거라고요? 총 세 번째인데요. 김의겸 대변인까지 세 번째. 네, 김건희 여사 장경- 관련 건이 두 예. 건. 네.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고소를 있었고 했죠. 김종대 고발했죠. 전 의원도 고발을 아직 안 했나요? 했습니다. 이른바 거기까지 이제 해서 세 천공 겁니다. 관련 예. 건 한 건 해서 총 세 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타파가 오늘 예. 말이에요, 배 소장님. 네. 그 논란의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그렇습니다. 주식에 작전이 들어갔다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기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전이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에 관계 있는 이 종목은 도이치모터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술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이 뉴스타파의 보도는 주가 조작 2차 세력이 작전주인 우리 기술을 거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기술이라는 게 어떤 IT 회사인가 봐요. 회사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회사 우리기술이. 이름입니다. 예. 우리 기술. 제가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술이라는 네, 회사의 이름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인용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도 이 내용이 일부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재판부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주가가 낮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술 경영진이 주가 부양을 요청했는지 직접 물어본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송을 대통령실에서 제기한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래서 김건희 대통령이란 말이 떠도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통령실이 그 고발한 건이 이제 총 3건인데 야당 정치인을요. 그 중에 2건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이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언론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네. 이러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 눈에는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TF를 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라는 TF를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 공개 출범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TF를 아예 단 수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을 요구해왔지만 이 부분이 뭐 좀처럼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뭐 조치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 집회를 해야 되겠다. 두 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건, 또 하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건도 포함이 된다. 알겠습니다. 배 수장님 어제 이 시간에 저 네. 보도 전문 채널 보고 있으니까 저기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요? 예. 어제 꽤 안- 오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안 나왔는데. 어제 아닙니까? 네. 자, 알겠어요. 예. 자, 두 분도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논란 어떤 생각 드시는지 5글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작전 테마주. 기야, 이 어째네 듣고 있어야 되니? 작전 테마주?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 저거.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해봐야 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 평가가 다 안 좋아. 네, 안 좋네요. 저 밖에 또 김경애 부장이 와 있잖아. 아이고 안 네. 좋네요. 아이. 칭찬을 안 해주네 그래. 예. 예.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 8052 청취자께서 배종찬 소장님의 힘내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 힘이 됩니다. 예, 힘내십시오.